네, 안녕하세요. 전창록의 매력도시, 드디어 오늘은 이제 현장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종린 교수님하고 조금 매력도시의 뭐 어떤 이론적인 것, 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다면은 오늘은 이제 영주 현장에서 매력도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영주하면 먹을거리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 먹을거리 중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정도너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정도너츠 가게를 좀 찾아와서 우리 정도너츠의 황보준 대표님하고 정도너츠에 얽힌 얘기, 또 뭐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매력 도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볼 겸 오늘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정도너츠 저희가 가게에 왔습니다. 자, 우리 옆에 황보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도너츠 대표 황보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근데 도너츠가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사실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정도너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저희도 역사가 40년은 넘었고, 예. 처음에 82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82년도에 이제 분식하고 뭐 같이 했었는데 예. 순수하게 이제 정도너츠만 하는 건 이제 2006년도부터 브랜드로 갔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5년째네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생강도너츠가 주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계속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가지 정도. 15가지 정도. 예. 근데 사실은 생강 도너츠도 특별하지만 저는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너츠라고 이름을 짓게 된 뭐 얘기가 있나요 좀? 네, 이제 원래는 저희가 분식점이 정아 분식이었어요. 정아 분식. 근데 정을 이제 정정자를 써서 정을 나누는 도너츠다. 정을 나누는 도너츠. 또 저희가 이제 시골에 또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 손님한테 도너츠만 주는 게 아니라 정도 주자. 정도 주자. 어떤가요? 뭐 굉장히 많이 팔리죠? 제가 분식점 할 때보다는 뭐 이제 지금 정도너츠로 브랜드 만들고 판매량이 뭐 그때 되면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 나오죠. 하루에 그럼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파나요 이게? 기억에 한 10,000개 만 개? 10,000개 이상 팔았던 기억이 하루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10,000개 엄청나네요. 지금 그럼 이 정도너츠를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구입을 하려 그러면은 분기하고 택배로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전국에 다른 프랜차이즈도 있나요? 네, 프랜차이즈도 아직 매장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있고. 뭐 다른 브랜드로도 나가는 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제조를 갖고 있으니까 뭐 대리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리점도 하고. 어떤 그 지역 브랜드, 즉 로컬 브랜드들을 로컬에서만 맛보게 하는 것하고 또 강릉에 이제 우리가 테라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에서 시작했지만 이 커피숍이 전국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모종린 교수 같으신 분들은 스케일 딥하고 스케일 업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시던데 장기적으로 혹시 정도너츠의 이런 어떤 확장 비전, 성장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케일업이죠. 어떻게 보면 전국의 매장을 뭐 많이 생각해, 저도 한 100개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이제 지방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 쪽으로 본사가 있었으면 그게 좀 원활하게 풀리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인력도 이제 직원도 구하기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부딪힌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뭐 매장이 많다고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 30개 정도 가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전체적인 매출은 커졌는데 수익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조금 관광지니까 본사 매출 자체가 커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력적인 도시라는 게 이제 뭐 볼거리가 있고 뭐 큰 건물들이 많고 미술관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얘기하고
일상에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소소한 것들에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빵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수제 맥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인 도시는 뭐 빵집, 커피, 수제 맥주, 그 다음에 독립서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빵집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 도시와 빵집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다른 동네를 뭐 여행을 많이 가는데, 가면 일단은 카페, 뭐 그쪽에 유명한 이제 제과, 빵집 예. 찾게 되죠. 예. 또 유명한 식당 찾고, 뭐 숙소는 어디가 좋은지 미리 이제 다 서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다 서치하는 건 비슷한가 봐요. 그쪽에 가보면 항상 빵집도 많고 뭐 그런데 막 하이 퀄리티는 그렇지는 않은데도 네, 사람이 엄청나게 쏠린다. 쏠린다,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니즈에 그걸 뭐 만족시킨다. 그 집 자체가 그렇게 계속 유명세를 또 이어나가는 것 같은 거 보면은 또 그 지역에서 1등을 하고 있으면 또 그 지역은 항상 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이 정주인구 컨셉에서 생활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관광객들 아니면 이렇게 교류인구들을 많이 불러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우리 대표님이 다니시면서 한국의 한 탑3 매력 도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신다면 일단 영주 중에 풍기를 또 꼽을 수 있는데 왜냐면 예. 제가 살면서 예. 너무 편리하고 시간이 우리는 다른 동네보다 길어요. 하루가 길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을 많이 다니고 서울에 거주도 좀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예, 이제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 이게 세련이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도 조금 먹고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정적인 것도 아, 그렇죠. 이 몸이 힐링이 되고 아 좋다라는 걸 느껴서 풍기를 어떻게 보면 차도 지금 별로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것 일단은 영주를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동네다.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는 이제 고집이 있다는 동네는 경주라고 생각해요. 아, 경주. 예. 경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관광밖에 없는데 초질관 그리고 건축법도 교집을 다 얹어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고집들이 경주를 만들었고 사실은 이제 뭐 불국사라든지 있지만 이제 그만큼의 또 관광지는 어디 곳곳이라 있는데 경주는 이제 관광이 진심인 도시. 아, 저는 이제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타협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함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기고 보고 싶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 도시들이 너무 타협을 해버려서 사실 도시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좀 매력적인 도시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단양도 지금은 경주를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주민하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관광에 진심을 들이니까 불과 한 10년 사이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맞아요. 또 관광객이 많이 쏟아지고 계속 투자를 또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개발을 계속 맞아요. 하시고 뭐 물론 뭐 강릉이라든지 뭐 춘천 또 좋은 동네도 많겠지만 제가 되게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게 세 군데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이제 단양 얘기하면서 영주가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럼 영주가 조금 더 매력적, 지금도 저는 뭐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청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매력 많이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원래 뭐 기업으로 치면 이제 영주는 신제품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신제품. 예. 물론 이제 작년에 뭐 선비세상이라든지 이런 신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그쪽에 이제 어차피 선비촌이 있는 상황에 그냥 숟가락을 더 얹은 거고 또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좀 했으면 이제 단양은 어떻게 보면 스카이워크?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강변 둘레길 같은 강변 거. 둘레길.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정을 하면 한 부분 딱 해서 관광 개발을 좀 원래는 1년에 한 번은 대박을 하는 게 터뜨릴 수 있는 걸 준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친 게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주라는 것도
마케팅 외부에 판다라고 보면 하나의 네.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상품이고. 네. 그러면 상품이나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뉴니스, 네. 새로움을 계속 네.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방문할 재방문의 그렇죠. 어떤 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뉴니스가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시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건 저희가 좀 뭐 잘하고 있지만 그런 건 네. 조금 더 고민을 네. 해야 될 이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점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남보다 네. 끊임없이 선점하면서 뉴니스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가 정말 지방은 그게 화두잖아요. 예. 네, 저희도 여기서 업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은 진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이제 관에다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다 합심해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지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뭐 그냥 포럼 같은 거 1년에 매달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게 이제 정책으로 바뀌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안을 하나 내자면 영주시 예산이 한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예. 빠져나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이 20살이 되면 청년 지원금을 과감하게 매월 한 5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대표님이 제안하셨어요. 하나는 좀 이런 우리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고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포럼 같은 걸 정기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뭔가 잡아줄 수 있는 유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게 뭐 월 한 50만 원 정도씩 이게 주자라는 얘기 하셨고, 그래서 그게 한 2천억 정도라고 계산까지 하셨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포럼은 저희가 한번 영주비전경제연구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오늘 뭐 어떠셨어요? 근데 이 정도나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 그 택배 주소 밑에 넣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대담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황보준, 뭐 황보가 성입니다. 황보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생기셨어요. 영지 사람들 다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자,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